가지금, 대여금을 형사적으로 보면은 이거 형량입니다. 형량. 쉽게 말하면. 법인 돈을 뭐라고요?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그 법인 돈을 가지고 나갈 때 적절한 시스템에 의해서 적정한 원리와 원칙, 규칙, 시스템에 의해서 가지고 나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규칙과 원칙을 무시하고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가지고 나가면 형량으로 본다. 회사에 대여금을 가지고 나가면 뭘 해줘야 돼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회사에. 이사회 승인을 받던 건 이사회가 없으면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회사 돈을 가지고 나가면 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빌려갔으면 거기에 상환의 이자도 내야 되겠죠. 정당하게. 약정서를 통해서 이건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아줬다라고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오른쪽에 있는 돈, 주머니에 있는 돈 왼쪽에 갖다 넣듯이 그냥 쓱쓱 갖다 집어넣고 보면 다 형량으로 본다는. 여기 보니까요, 여기는 이제 6.9%를 했어요. 과거 6.9%였습니다. 6.9%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6.9%를 합니까? 지금 단계대출 실제 가중평균 차익 이자율 조사했더니 3.9%인데 왜 6.9%를 합니까? 물어봤어요. 이 가지금이 있는 해에 그 해에 당좌대출 이자율이 6.9%였다. 그러니까 당좌대출 이자율로 쭉 지금도 오고 있는 거예요. 이 관행적으로. 제가 그래서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지금 몇 프로예요? 3.9%인데 3.9%를 우선 적용해 줘야 되고 이걸 구할 수 없을 때 뭘 적용한다고요?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는 당좌대출 이자율도 또 4.6%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가든가 아니면 약정서를 만들어서 갱신을 하면 돼, 갱신.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사용해 보시면 갱신을 하죠, 만기가 되면. 그럼 갱신하면 다시 이자율이 다시 결정이 되죠? 그때 당시로. 대출 안 받아보셨어요? 다들 예금만 막 해놓고 계시나 보네? 대출 받으면은 1년짜리든 2년짜리든 만기가 되면 2%대 사용하고 있던 게 만기 되면 과거 3년 된 이자율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현재 이자율로 해서 다시 결정이 되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면 다시 갱신을 해서 약정을 쭉 가져와서 오늘의 현재 이자율은 몇 프로입니까? 당좌대출 이자율이 4.6%예요. 4.6% 적용해 줄 수 있었어요. 최소한. 근데 여기는 그냥 관행적 당좌대출 이자율로 쭉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가중평균 차입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 계산해 봤더니 3억 정도가 손해가 났어요. 사장님은. 이 세무조정이 이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이걸 이제 인정이자를 매년 납부하는 경우와 상해처를 비교해 봤어요. 소득세는 한 7,800만 원 냈으면 끝났어요. 세금은 사장님이. 그런데 인정이자에 대해서 손해가 6억 9천만 원이 올라갔다는 이자. 원금에가 뭐가 더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6억 9천만 원 더 늘었다는 소리예요. 6억 9천만 원씩 더 계속 늘린 게 나아요? 7,800만 원 소득세 내버리는 게 나아요? 7,800만 원 소득세 내는 게 훨씬 낫다는 부담을. 가지금, 대여금을 형사적으로 보면은 이거 형량입니다. 형량. 쉽게 말하면. 법인 돈을 뭐라고요?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그 법인 돈을 가지고 나갈 때 적절한 시스템에 의해서 적정한 원리와 원칙, 규칙, 시스템에 의해서 가지고 나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규칙과 원칙을 무시하고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가지고 나가면 형량으로 본다. 형량. 그러면 회사에 대여금을 가지고 나가면 뭘 해줘야 돼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회사에. 이사회 승인을 받던 건 이사회가 없으면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회사 돈을 가지고 나가면 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빌려갔으면 거기에 상환의 이자도 내야 되겠죠. 정당하게. 그러한 사유를 가지고 분명하게 의사록이라든지 그런 맞는지 약정서를 통해서 이건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아줬다라고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오른쪽에 있는 돈, 주머니에 있는 돈 왼쪽에 갖다 넣듯이 그냥 쓱쓱 갖다 집어넣고 보면 다 형량으로 본다. 검찰에 기속자 밝히지만 상해처분 세무적으로 검찰의 형량 배임으로 통보할 사항이라. 그래서 이게 가지입금을, 그래서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확정을 해놓는다. 프로세스를 밟아두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인사업자가 약정서 없이 대표이사 대여간 거는 형량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회사 비즈니스 관계상 어쩔 수 간 돈이냐, 사적으로 가져간 돈에 따라서 좀 가중이 달라지겠죠. 이런 내용들도 가야 된다. 그래서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대여금을 확정해 두면은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금 이제 인정이자를 좀 보면 어디서 봐야 되냐?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인데요. 미수수익, 아까 미수이자 이야기 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미수이자. 미수수익이 미수이자예요. 미수이자를 1억 4,900을 계상해 놨죠? 이거 계상돼 있으면 좋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잖아요. 이게 자꾸 안 갚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시. 원금에 또 올리겠죠? 사인 입금 안 해주면 1억 4,900을. 그래서 이러한 미수 수익이 있으면 이건 바로 여기 가지입금 있는 회사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가지입금은 여기에 대여금, 단기대여금에 있어요, 없어요? 빵이죠. 여기 보시면 단기대여금 빵이에요. 가지입금이 없는 걸로 해놨어요. 왜 없는 걸로 해놨을까요? 마사지라는 거예요. 마사지라면 이제 더 정확히 표현하면 분식 해결을 한 거지, 이거는. 분식이 뭐냐면 한자로 표현하면 분칠하다 할 때 분자예요. 분칠. 분칠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리스크를 조금 감추기 위해서 분칠을 하잖아요. 리스크를. 좀 감춰서 나의 본래 모습보다 좀 더 돋보이게 하려고 분칠을 하는 거예요. 그죠? 화장이 분칠할 때.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회사 재무상태표가 좀 안 좋아. 리스크가 있어. 이걸 감추기 위해서 분칠을 한다는 거예요. 분칠을 해서 본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분칠하다 분자에다가 계산할 때 식자. 그래서 분식회계라고 그래요. 그러고. 이 회사는 이제 분식회계가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돼요. 분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분칠을 했는데 가지입금이 있으면 좋다고 그랬어요? 안 좋다고 그랬어요?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신용조도 안 좋고 국세청도 뭐라 그러고 막 다 안 좋아. 그러니까 드러낸 거예요. 어디다 갖다 숨겼을까요? 분칠했을까요? 이걸. 어딘가에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대여금 자산 계정에 어디엔가 갖다가 믹스를 해서 숨겨놨겠죠. 대표적인 자산 계정이 어딜까요? 회사에.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 뭐예요? 물건을 팔고 돈을 못 받는 예상으로 가지고 있는 미수 채권, 매출 채권이라고. 매출 채권에다가 대부분 다 업을 시켜놔요. 또 자산 중에 업을 시켜놓는데 또 어디가 있을까요? 매출 채권 말고 또 어디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재고 자산. 재고 자산이라면은 물건을 팔아야 될 건데 못 팔고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걸 보고 재고 자산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렇게 감추려면 완벽하게 감춰야 되는데 이렇게 딱 감춰놨어요. 몸통은 감췄어요. 근데 꼬리를 보이고 있어요. 뭘로? 미수 이자로 꼬리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이 회사 가지입금 분식하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우리 회사는 분식하고 있습니다라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원금이 얼마 있는데 역산은 가능하겠죠? 어떻게 여러분 역산 가능할까요? 1억 4,945만 5천 원 이자율 나누기 몇 프로? 당좌대출 이자율 4.6% 하면 원금 나오죠? 얼마예요, 원금? 계산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럼 직접 해봐야 되니까. 1억, 이게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원금에서 곱하면, 원금 곱하기 4.6%는 이게 나오는 거고, 이제 거꾸로 가야 돼. 나누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나와요? 32억 정도 나와요? 만나면. 4.6% 하니까. 그럼 이 회사는 얼마가 있다는 소리예요, 결론적으로? 가지입금이 32억, 36억. 이 정도 계산은 32억 나와요?
32억 정도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32억을 어딘가에 숨겨놨다. 이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회사 좀 볼게요. 다른 회사입니다. 회사 봤더니 매출 채권이 16억이 있어요. 16억. 매출 채권이 16억이 있는데 이 회사 매출액이 한 50억도 채 안 돼요. 연간 매출액이.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연간 매출액이 50억 정도 채 안 된다 그러면 월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4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4억 정도 되는데 매출 채권이 예상으로 깔아놓은 거죠. 4억 정도 되는데 예상으로 16억이 깔려 있으면 이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비정상적인 회사입니까? 과거에는 예상 거래 많이 했죠. 저도 과거에 대기업 있을 때 재무팀에서 우리가 물건이 들어오면 원칙을 정해놨는데 대금 결제 기일을 거의 180일씩 줬어요. 어음으로 해서. 물건 들어오면 180일짜리 어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장님은 현금으로 받아가는 180일짜리 어음을 주니까 180일 뒤에 돈을 쓸 수가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 또 깡을 해야 되죠. 어음 할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할인하는 가진 비용이 또 나가고 그걸 계속 이제 그러다가 모기업이 납품하는 기업이 180일짜리 어음을 딱 몇천 원 깔아놓고 있다가 부도가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기업도 같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출 채권을 많이 가져가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즘 다 현금 거래 아니면 한 달 마감해서 그 다음 달에 현금 지급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매출 채권이 얼마를 가져가야 적정 매출 채권입니까? 한 달치 매출을 가져가야 적정 매출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회사는 얼마의 매출 채권이 있어야 정상인가요? 4억 정도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매출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사장님, 제가 재무제표를 좀 보니까요. 와, 사장님은 아주 영업을 터프하게 하시네요. 그래.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왜 모든 사람한테 예상으로 다 깔아버리세요? 예상거래를 왜 이리 많이 하세요? 그래. 무슨 소리 우리 예상거래 안 하는데. 그래. 아니, 보니까 장부에 보니까 예상거래를 그냥 뭐 한 4개월씩 주고 그러던데요? 4개월씩잖아요. 4억씩 곱하기 4 하면 4개월씩잖아요. 4개월 동안 그냥 예상으로 깔아주고 영업을 그렇게 뭐 아주 터프하게 하시네요. 그랬더니 우리 4개월씩 안 주는데 현금 거래하는데 아니 그런데 매출 채권이 16억이나 있어요. 이거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는 사장님이 매출 채권 관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안 되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그랬더니 그럼 사장님 10 중에 8명은 누구를 불러요? 야 김부장 불러요. 김부장 들어와봐. 그러면 야 우리 회사에 왜 그리 예상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거든요. 그럼 뭐라 그래요? 사장님 저희 회사 예상거래 안 하는데요? 이래요. 아 근데 이 박사가 와가지고 16억 예상거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전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예상 없습니다. 이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쓱 한번 던져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세무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장부 기록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장님이 세무사한테 전화하면 사장님도 이제 오랜만에 통화하죠. 뭐 잘 지내냐, 안 보이서 쭉 나서 우리 회사에 매출채권 16억이나 있는데 이거 뭐냐 물어보면 저쪽에서 뭐라고 들려올까요? 그 가지금 그거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장님은 그러고 끊어요. 그 뭐 가지금이라네? 가지금이죠. 그럼 제가 그래요. 저도 와서 이렇게 보는데 사장님이 가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숨겨놔도 다 어떻게 할지 저도 아는데 국세청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숨길 생각 하지 마시고 빨리 정리합시다. 그리고 이제 더 나쁜 거 최악에 이렇게 해놓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으로 떨어내고 있어요. 보면 4,263만 5천 원에다가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떨리고 무슨 말이냐 매년 한 2천에서 3천만 원씩 가지입금을 이렇게 대손충당으로 못 받은 돈을 떨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질이 나쁜 겁니다. 가공자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재질이 나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매출채권이 있다가 대손충당으로 가고 있는 경우는 재질이 나쁘게 보고 있다. 가공자산. 이 밑에 회사도 보세요. 재고자산도 보세요. 아까 똑같은 위치에 매출채권 보듯이 재고자산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 본다.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은 없는데 장기대여금도 보셔야 돼요. 장기대여금이 21억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임종 단기대여금 뭐 6억 7천이죠. 8억이죠. 이 회사는 뭐죠? 가지입금이 8억이 있구나 보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이 회사는 이제 빵이 됐죠. 제가 정리를 해줘서 빵이 된 거예요. 8억 있던 회사를 8억 정리를 해줘서 빵이 된 건데요. 그래서 단기대여금, 가지입금 파악해서 가지입금 해소의 필요성을 대표님들한테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지입금이 어떤 문제가 있고 왜 발생이 됐고 또 가지입금이 장부에는 재무상태표에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걸 알려드렸어요. 이제는 좋아. 그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너 믿을게. 그럼 해소해줘봐. 해결해줘봐. 가지입금 없애줘봐. 라고 이야기했죠.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